저 집 오늘 마지막 영업이래. 눈발 섞인 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도는 가운데 산마루 식당 유리문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날이면 멘트 제대로 뽑아야지. 할아버지 눈물 한번 잡아주면 조회수는 알아서 올라간다니까. 카메라를 든 청년이 웃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여직원이 작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라져가는 시골 국밥집의 마지막 겨울. 제목 벌써 나온 거 아닙니까? 유리문 너머 불이 켜진 식당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긁힌 테이블, 기름때가 살짝 베인 벽, 그리고 그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할아버지가 혼자 국을 휘젓고 있었죠. 사장님, 촬영팀 중 한 명이 문을 살짝 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따가 셔터 내리는 장면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문 닫는 모습 있으면 엔딩이 딱 살 것 같아서요. 셔터 내리는 거요?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국자에 매달린 국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휙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눈을 잔뜩 뒤집어 쓴 롱패딩 하나가 우당탕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이 추운데 어떻게 왔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숨을 고르기도 전에 수진은 유리문 바깥쪽 스티커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촬영팀이 붙이고 간 임시 문구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오늘 촬영 산골 마지막 국밥집 산마루 식당. 마지막 국밥집? 마지막 영업?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오늘 문 닫아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A사 용지를 가만히 눌러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직 덜 마른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산마루 식당 폐업 안내. 수진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바깥에서 또 다른 말들이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 집 촬영 끝나고 한 달 안에 문 닫는다던데? 그래야 스토리가 완성되지. 기승전결 딱 좋잖아.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스토리 완성용 소재야? 심장이 콱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 수진이 천천히 돌아서서 부엌에 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문 닫을 생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한 번 더 여몄습니다. 이 집, 그래도 아직 국물은 끓고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기모르는 국물 냄새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섞인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추억용 배경으로 할아버지를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 결심이 서자 식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간판이 더 이상 초라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참 고집이 셌습니다. 달력 위로는 이미 봄이 코앞이라는데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여전히 칼날 같았고 길가에는 눈이 옅게 눌어붙어 있었죠. 그날도 산마루 식당의 아침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셔터를 올리기 전에 먼저 허리를 한번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또 눈이 오겠구먼. 입에서 나온 말은 투덜거림에 가까웠지만 눈가에는 오래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산골에서, 이 건물에서, 이 간판 아래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귀찮았죠. 산마루 식당. 낡은 나무 간판에 칠해진 글씨는 많이 바랬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 공들여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간판을 쓰다듬다가 조용히 셔터를 올렸어요.
철이 긁히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을 켜고 주방에 가스불을 올리고 국물이 잠들어 있던 큰 냄비를 다시 깨우고 손이 몸보다 먼저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냄비만 끓여보자고.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하며 국물을 한 국자 떠올렸을 때 식당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앞 유리에는 손때 묻은 영업 중 팻말이 뒤집혀 있었지만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한 구석 테이블 위 아직 붙이지 못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마루 식당 폐업 안내. 월 일부로. 볼펜으로 몇 줄 적다만 A4 용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한번 쳐다보다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에효 이러다지 혼자 썼겠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외투에 눈을 한가득 묻힌 채 도시에서 본 듯한 롱패딩을 입은 소녀가 우당탕 들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질끈 묶었고 목에는 큼지막한 목도리가 칭칭 감겨 있었죠. 어이구, 우리 수진이 왔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래된 등불처럼 환한 미소가 켜졌습니다.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더니 뭔 일 있냐 했더니 설마 진짜 문 닫을 생각이에요? 수진은 목도리를 풀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추위를 느낄 틈도 없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손님도 없고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버티겠냐 싶어서 말이다. 그래도 그냥 조용히 닫으면 어떡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수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폐업 안내문을 콕 찔렀습니다. 이것도 초안이잖아요. 날짜도 안 썼네. 그걸 지금 쓰려던 참이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종이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 끓는 소리만 주방에서 은근히 커졌죠. 잠시 적막이 식당을 덮었습니다. 수지는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등산객들로 북적이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 쓸쓸한 풍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날 가게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흑백에 가까운 젊은 할아버지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 수진이 중얼이듯 말하자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진아. 네. 밥은 먹었냐? 아침? 지하철에서 빵 하나 먹었어요. 그게 밥이냐? 이리 와라. 국물이나 한술 떠봐라. 할아버지는 더 이상 폐업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익숙한 동작으로 밥공기와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 국물 냄새. 수진이 어릴 때부터 코로 기억하던 그 향기가 뜨거운 김과 함께 천천히 식당 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그냥 끝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 질문이 그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산마루 식당이 처음 문을 열던 날을 수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수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로 들은 적은 많았습니다. 언덕 아래 도로가 지금처럼 넓지 않았을 때 버스 기사들이 길게 늘어선 채 좁은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하나 둘씩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 새벽같이 등산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배낭을 내려놓으며 대충 묶은 머리를 다시 올려 묶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모습. 늘 그 가운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보,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말라니까. 아, 이 정도는 넣어야지.
손님들이 맛있다 하잖아. 두 사람이 부엌에서 장난 섞인 말다툼을 하고 있으면 손님들은 그걸 보며 웃었지요. 그 웃음이 한번 피어오르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식당이 바뀌기 시작한 건 할머니가 떠난 날부터였어요. 도시에 살던 수진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별다른 준비도 못한 채 떠나버렸죠. 그날 이후 식당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듯하던 부엌은 조용해졌고 반찬 접시가 놓이는 소리마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국을 끓였지만 예전처럼 손님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를 더 꺼낼수록 할머니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 산 아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휴게소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점점 이 골목길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도 거기서 쉬고 가더라. 요즘 사람들은 사진 예쁘게 나오는 데를 더 좋아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산마루 식당은 마치 길 한켠에 잊힌 버스 정류장처럼 남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여러 번 열리고 닫히던 문이 이제는 오전과 저녁 2번만 덜컹거렸어요. 할아버지가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아마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건 딱 며칠 전이었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볼펜으로 폐업 안내라는 글씨를 썼을 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산마루 식당이죠? 면사무소입니다만. 그 전화 한 통이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 홍보 영상이요?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 요즘은 저기 유튜브라고 아시죠? 유튜브? 그 노래 나온다는 거? 거기다가 우리 면 홍보하는 공식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마을에 오래 계신 어르신들 가게를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요. 수학이 넘어 공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묘하게 소품 같은 느낌도 숨어 있었습니다. 컨셉이요, 그 뭐랄까. 옛날 느낌 나는 식당, 추억의 국밥집 요런 느낌? 요즘에 그 레트로 감성 좋아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촬영하는 건 금방입니다. 국밥 한 그릇 퍼주시고 카메라 보면서 예전에 손님들이 줄을 섰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식당은 곧 문 닫으신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는다는 걸 벌써 알고 있구먼. 얼마 전 동네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흘린 말이 어느새 면사무소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손녀분도 이번에 내려온다면서요? 젊은 친구가 있으면 더 좋아요. 세대 공감 이런 것도 되고. 공무원은 이미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식당 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옛날 느낌 나는 식당, 추억의 국밥집.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제 자신은 현재가 아니라 추억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쯤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날 저녁 도시에서 살던 수진에게 전화를 건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말이다. 응? 왜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되냐? 주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가게 말이다.
그 대화가 이어져 지금 이 아침 수진이 식당 안에 서 있는 것이었죠. 마을 홍보 영상 촬영이요? 수진이 국밥 그릇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응, 뭐 요즘은 그런 걸로도 마을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런다더라.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진은 처음에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도시에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조용하던 동네 빵집이 방송 한번 나가고 줄이 길게 늘어섰다거나 SNS에서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며 갑자기 붐비게 되는 가게들. 그런 변화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지는 그때 할아버지가 내려놓은 메모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받은 촬영 계획서였어요. 컨셉 사라져가는 시골 식당, 마지막 남은 국밥집, 영상 구성 면사무소 담당자 오프닝 멘트 상골 풍경 드론, 촬영 식당 정경 앤드 할아버지 인터뷰 체대 10초. 자막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식당이 남아있나요? 몇 줄 적힌 그 글귀를 읽는 동안 수진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시골 식당 마지막 남은 국밥집. 마치 이미 끝난 이야기를 잠깐 들춰내 감상용으로 보여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문장이었죠. 할아버지, 응? 진짜로 문 닫을 거예요? 이 촬영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수진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손도 많이 떨리고 허리도 아프고 네 할머니 떠난 지가 언젠데 나 혼자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냐. 그럼 이 영상은 그냥 추억팔이 같은 거네요. 수진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추억팔이? 그냥 이런 가게가 있었답니다 하고 슬쩍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 닫고 나면 사람들은 그 영상 보고 아, 저기 가볼 걸 이러면서 다른 데 가겠죠. 할아버지는 수진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국밥 그릇에 떠있던 파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국물은 아직도 맛있는데.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대답 대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야, 수진아. 네. 저 안쪽 선반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있을 게다. 네 할머니가 쓰던 거 좀 가져와 볼래? 나무 상자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 옆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와 쓰지 않는 그릇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상자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사의 부엌. 수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할아버지의 말에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노트 한 권과 작은 메모지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네 할머니 노트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레시피 노트냐고? 응,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할아버지는 노트를 하나 들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가요, 여사장. 그 아래에는 국물 끓이는 순서와 비율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런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기사 아저씨, 오늘은 피곤해 보였음. 다음엔 계란 하나 더 넣어드리기. 또 다른 페이지에는 비 오는 날 말없이 울던 손님. 그릇 치우면서 아무 말도 못 걸었네. 다음에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수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단순히 레시피만 적힌 노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엔 이 식당을 지나간 사람들의 하루가 조그만 메모로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몰래 적어두었던 그 마음들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할머니가 이런 걸 쓰셨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걸 더 좋아했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무슨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는지 그런 걸 다 적어두곤 했지. 할아버지는 노트 한 장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수진이가 크면 이 노트를 꼭 보여줘야지. 이 집이 그냥 국밥집이 아니라 사람들 사는 이야기 모이는 집이었단 걸 알게 해줘야지. 정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진이 눈을 비비듯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와, 그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식당의 허공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 집 그냥 문 닫기엔 너무 아깝네요. 그 말은 마치 마음 한복판에 작은 불씨를 옮겨놓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홍보 영상 촬영 날. 식당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면사무소 차량, 카메라를 든 촬영팀, 삼각대, 마이크, 조명. 조용했던 골목이 갑자기 북적북적해졌어요. 자, 선생님. 여기 앞에 서셔서 이 간판을 배경으로 한번 웃어주실게요. 젊은 촬영 감독이 말하자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 이런 건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마을의 마지막 국밥집, 산마루 식당의 주인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마지막 국밥집.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팀은 식당 안도 몇 컷 찍었고 국밥 끓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면사무소 담당자의 멘트와 마을 전경 촬영에 쓰였습니다. 저 장면도 찍죠. 셔터 내리는 장면. 나중에 자막 깔면 감동일 듯한데. 한 스태프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는 그냥 추억 속 배경으로만 남겠다. 수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빈 의자와 벽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촬영팀이 잠시 장비를 정리하러 나간 틈을 타 수진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응? 나 좀 보세요. 수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할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 내가 좀 찍어볼게요. 카메라는 저기로 두고 저만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이런 거 잘. 괜찮아요. 어차피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도 할아버지 입으로 직접 남겨야죠. 수진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수진은 테이블 한쪽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 구석에 떠올랐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건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한 번만 처음부터 말해봐요. 카메라 말고 저 보면서요. 할아버지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이만호라고 한다. 여기 산마루 식당, 사장은 아니고 그냥 주인이다. 언제부터 이 가게를 하셨어요? 그건 네 할머니랑 결혼하고 바로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 그때는 이 길이 지금보다 훨씬 좁았어. 버스 지나가면 먼지가 흩날리고 등산객들은 우통 벗고 땀 범벅이 돼서 내려오곤 했지. 말문이 트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점점 온기가 실렸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예요? 수진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멀리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누구 한 사람만 고르기가 힘든데. 눈동자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버스가 한참을 안 오더니 한 청년이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왔지. 옷이 다 젖어서 신발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면을 듣고 있었습니다. 밥값 낼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지나가다 생각나면 그때 내 했지. 국밥에 계란도 하나 더 넣어주고. 그리고요? 그 뒤로 그 청년이 다시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이 많았던 때라 얼굴이 다 머릿속에 남진 않았거든. 근데 그날 그 친구가 밥 다 먹고 나갈 때 문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입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맙더라. 그 말을 하는 동안 구석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조용히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다시 오래된 시간의 공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 집은 그냥 국밥 하는 집이 아니었네요. 그렇지. 여기서 밥 먹고 간 사람들은 그냥 손님이 아니었으니까. 촬영이 끝났을 때 수진의 스마트폰 화면엔 10분 가까운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여관방이 아닌 식당 2층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국물 끓는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 노트에 적힌 할머니의 메모들을 짧게 이어 붙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떠올랐습니다. 산마루 식당의 마지막 겨울.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누가 볼까? 아무도 안 볼까? 하지만 수지는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봤든 안 봤든 할머니가 남긴 노트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시간은 적어도 어딘가에 한 번은 제대로 남겨져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발이 여전히 고집스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알림소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띵!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켜다가 놀랐습니다. 영상 아래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네 동네 같아요. 눈 내리는 골목이 너무 예쁘네요. 저런 국밥집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 진작에 많이 갈걸. 마지막 겨울이라니 왠지 마음이 쿡 찌르네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위치 어디예요? 잠깐 사이에 조회수가 훌쩍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수지는 그 자리에서 댓글에 하나씩 답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영업합니다. 산군면 산마루길 끝에 있어요. 식당 이름은 산마루 식당이에요. 할아버지 국물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영상에 나온 국밥집인가요?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부부가 눈을 털어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예. 여기 맞아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상 보고 그냥 한번 와보고 싶어서요. 요즘은 이런 집 잘 없잖아요. 뒤이어 동네에서 차를 타고 올라온 가족, 멀리서 일부러 차를 몰고 온 청년들, 마을 어르신들까지 1명, 2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이 오랜만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기밀어 나는 국물,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어요.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주방을 오가며 국을 퍼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만이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다니며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제 영상 봤는데요.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아버지가 일이 없을 때마다 동네 국밥집에서 밥 한 그릇 드시곤 했거든요. 난 이런 집에서 밥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 요즘 프랜차이즈는 너무 밝고 시끄럽기만 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새로운 메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겠다. 이 말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장부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매출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온 거냐? 예. 이만큼이나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키자 할아버지는 잠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날이 몇 년 만이냐?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다는 걸 둘 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영상이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 곡선이 마치 산마루 옆 절벽처럼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아, 이거 뭐 숫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조회수예요, 할아버지.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이걸 본다고? 수진의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과 좋아요, 알림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 검색했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이런 영상 보니까 우리 동네 작은 국밥집도 더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아버지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울컥했어요. 심지어 영상 링크가 여기저기 공유되고 있다는 알림도 떴습니다. 커뮤니티 인기글, 감동 실화 모음. 요즘 이런 영상이 진짜 힐링입니다. 눈에 익지 않은 사이트 이름들이었지만 분명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닿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수지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바빠지실지도 몰라요. 뭐 또 그런 날이 오면 좋긴 하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가 또 갑자기 다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냐.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산마루 식당 앞에는 다시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줄을 선 사람들이 손에 하나씩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맞죠? 영상 찍혔던데. 맞아요. 여기. 누군가는 가게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국물 사진부터 찍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여기 앉아서 국밥 드시는 척 해주세요. 사진 좀 찍게요. 어색한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이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온 걸까? 아니면 그냥 한번 찍고 올 수 있는 감성 맛집을 찾은 걸까? 그 질문은 곧 다른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에는 낯익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푸드 브랜드 개발팀장. 사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정장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스토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딱 찾던 브랜드 스토리가 거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브랜드 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전국의 산마루 국밥을 체인점으로 내는 거죠.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프랜차이즈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레시피는 저희가 공장에서 일정하게 재현하고 선생님은 원조 산마루라는 간판을 달고 상징적인 존재로 계시면 됩니다. 촬영도 몇 번 하고요. 수익은 이렇게 나누고. 수지는 옆에서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이렇게나 들어온다고? 식당 한 달 매출과 비교하면 상상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근데 나는 공장 같은 데에서 국물 끓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과 레시피만 주시면 돼요. 요즘 손님들은 진짜 맛보다 진짜 스토리를 더 좋아합니다. 스토리. 그 말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노트에 적어두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장부 위에서 브랜드 스토리라는 네 글자로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로 돌아와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하실 거예요? 수진아. 응.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수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그래, 돈은 좋지. 근데 할머니가 이 노트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 수지는 나무 상자에서 꺼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느 페이지 한가운데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 집이 너무 커져서 사람 얼굴 대신 숫자만 보게 된다면 그땐 그만해야지. 이것도 할머니 글씨죠? 수진이 묻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뒤 식당 안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묵직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공기는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님은 계속 늘어났고 인터뷰와 촬영 요청이 이어지면서 할아버지의 하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언제나 먼저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들이 떠난 뒤에야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내다 놓는 삶.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시끄럽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또 아파요? 조금 괜찮다. 손은요? 많이 떨리는데. 원래 이랬다 뭐. 할아버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날 점심 그는 국을 담다 말고 갑자기 주방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달려오자 할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좀 어지럽네. 그날 저녁 수진은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두고 혼자서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문에 조기 마감이라는 쪽지를 붙이는 손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냈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동안 손님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리니까 괜히 마음이 들떠서 욕심은 당연히 내도 돼요. 하루 종일 빈 의자만 보다가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몸이 안 버티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수진은 방에 올라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메모들이 그녀의 눈을 하나하나 붙잡았습니다. 오늘 손님 3팀,
적다고 실망하지 말자. 오는 사람만 잘 먹이고 보내면 된다. 가끔은 손님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빈자리가 있어야 늦게 오는 사람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 글들을 읽는 순간 수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그녀는 할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머니는 식당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라니? 예전에 프랜차이즈 제안 같은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노? 진짜 있었어요? 그래. 한 번은 TV 프로그램 나온 적도 있다. 우리 식당이.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겠네요? 많이 왔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프랜차이즈 한다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찾아왔지. 그럼 왜 안 했어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할머니가 싫다고 했다. 왜요? 이 집은 TV에 나오는 집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집이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 말은 수진의 가슴 어디쯤을 콕 찔렀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집. 그 말은 언젠가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진이 도시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울면서 산골 식당으로 도망쳐왔던 날. 할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저 국물에 밥을 말아주었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여기서 울어도 누구도 욕 안 한다. 그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 집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무력함과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자니 네 할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집 이름을 공장 음식에 붙이는 것도 괜히 미안하고.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수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을까? 며칠 후 식당에는 다시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 로고가 붙은 차량이었고 카메라와 조명 장비는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국 예능국에서 나왔습니다. PD라고 소개한 사람은 능숙한 미소와 함께 제안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힐링 스토리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골 국밥집의 기적, 이런 컨셉으로 특집을 하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출연료와 촬영 스케줄은 이 정도고요. 제안서에는 큰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방송 구성안이 있었습니다. 일부 산골의 외로운 국밥집 손님이 끊긴 쓸쓸한 풍경 강조, 2부 우연히 올라간 영상, 조회수 폭발, 자막 기적은 이렇게 찾아왔다. 프랜차이즈 제안, 과연 할아버지의 선택은? 엔딩, 할아버지의 눈물, 문 닫는 장면 슬로우 컷. 마지막에 문 닫는 장면이라니요? 수진이 그 부분에 눈이 꽂혔습니다. PD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편집이죠. 실제로 당장 안 닫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감동이라서. 마지막에 언젠가 이 문도 닫힐 날이 오겠죠. 이런 멘트를 깔면 시청자들이 울어요. 저희는 지금 문 닫을지 말지도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게 더 좋죠. 실제보다 살짝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송이니까요. 사실보다 조금 더 진하게.
수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그 말이 엄마에게 거짓 스캔들을 요구했던 누군가의 말과 겹쳐 들리는 기분은 기분 탓일까? 할아버지는 제안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미리 답을 드려야 합니까? 예, 뭐 최대한 빨리 주시면 좋죠. 요즘 트렌드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국밥집 열풍도 오래 가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열풍? 그 안에는 좀 있으면 식을 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문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할아버지와 수지는 주방 옆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도 나이가 드니까 솔직히 겁이 난다. 지금 이 사람들 발길이 멈추면 그땐 진짜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안들에 휘둘리다 보면 네 할머니가 남긴 이 노트가 어디 이상한 자리에서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지는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안 될까요? 뭘? 방송국, 프랜차이즈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산마루 식당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요. 할아버지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송국이냐? 요즘은요, 굳이 방송국 아니어도 자기 이야기를 자기 힘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열어 자신의 채널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가서 찍은 일상 영상 몇 개뿐이던 계정. 하지만 지금은 산마루 식당 영상 덕분에 구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채널 이름 바꿀게요. 수지는 설정 창을 열어 채널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브이로그 산마루 식탁. 산마루 식탁? 네. 식당은 이 집이고 식탁은 이 집 이야기를 받아먹는 자리요. 수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 이야기, 할머니 노트에 남아있는 옛날 손님들 이야기, 할아버지가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차근차근 올릴게요. 그걸 누가 보냐? 벌써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수지는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밥집 꼭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아직 이런 곳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른을 직접 뵙고 싶네요. 이 사람들은 단지 화제의 맛집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를 찾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은 어쩐지 할머니의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방송국이랑 프랜차이즈 제안 다 거절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 한마디에 모든 고민이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 잘 생각해 봤는데 말입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 거절했어. 수지는 그 얼굴을 보고 마음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요? 그래. 내 이야기는 네가 찍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마치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방송국이 아닌 가족과 맺는 계약. 그날 밤 수지는 새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지었습니다. 산마루 식탁 우리는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기로 했나? 영상 속에서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혹시라도 이 집 이름이 너무 커져서 사람 얼굴 대신 숫자만 보게 되면 그땐 그만두려고 했다. 할머니 노트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산골 마을을 넘어 화면 너머에 앉은 누군가의 가슴에도 닿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산마루 식당 앞에는 예전처럼 줄이 길게 늘어설 때도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테이블 서너 개만 채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이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그 집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 영상에서 뵀던 그 할아버지 맞죠? 여기가 길 잃은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는 부엌이라는 그 집이죠? 그들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카메라보다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회사 그만두고 여기 내려왔어요. 뭐라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국물에 밥을 더 말아주었습니다. 그래. 밥부터 든든히 먹고 생각해라. 배가 고프면 마음도 자꾸 허해진다. 수지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특별한 이펙트 대신 김서리는 창문,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국물 위를 떠다니는 파 조각 같은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산마루 식탁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서서히 늘었고 댓글의 깊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저도 우리 동네 작은 국밥집에 자주 가게 됐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오늘은 부모님께 먼저 전화했어요. 이 집이 언젠가 문을 닫더라도 저는 이 영상들을 계속 볼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식당 영업을 마친 뒤 할아버지와 수지는 할머니 노트를 펼쳐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에 좀 적어볼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뭘? 할머니가 적던 것처럼요. 오늘 온 손님들 이야기. 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볼펜을 꾹 눌러 노트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도시에서 온 청년. 취업 실패하고 떠나기 전에 여기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다. 떠날 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감. 그 옆에 수진도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카메라로 그 웃음을 찍어두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마음에는 남았다. 그렇게 노트의 빈 페이지들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는 또 이 노트를 펼쳐보며 지금 이 순간을 추억할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어느 늦여름밤 수지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혼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불이 꺼진 산마루 식당이 조용히 서 있고 그 옆에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대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시 아이의 빠른 말투와 산골의 느린 호흡이 섞인 이상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산골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산마루 식당이라고 불렀고 그 집 부엌을 지키는 할아버지를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수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국밥을 끓인 건 아니었대요. 그냥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고 했어요. 카메라 너머로 누군가의 방 안에, 지하철 안에, 밤 산책길 위에 이 이야기가 닿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꼭 우리 식당에 오라는 말은 안 할게요. 멀리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여러분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 혹시 한 번쯤 나중에 가야지 하면서 지나쳐온 집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한 번만 들러주세요. 그 말은 할머니의 노트에서 훨씬 이전에 출발한 마음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쪽 부엌을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거기에도 분명 누군가의 인생이 끓고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작은 부엌이 하나쯤 생기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산마루 식탁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국밥을 끓일게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만색으로 서서히 사라질 때쯤 식당 안에서는 아직도 국물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눈 덮인 산골 마을을 넘어 도시의 좁은 방 구석까지, 퇴근길 지하철 안까지, 어쩌면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의 마음 한켠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마루 식당의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오더라도 그 집에서 끓던 국물과 그 부엌을 지키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그렇게 오래오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천천히 김을 올리고 있겠지요.